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을 앞두고 보합권 혼조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애플이 어제 기술주들의 상승을 좀 견인했습니다. 골드만삭스 측에서 6년 만에 애플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게시했고요. 목표 주가를 199달러로 상향 조정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미국 내에서 이 자동차 차량 가격 인하 얘기가 나왔죠. 네.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굵직한 업체들 위주로 들려왔고요.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시장 반응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시장은 요즘 우리의 생각보다 계속 강합니다. 특히 국내장은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장의 혼조를 또 어떻게 받아갈지에 대해서는 속단하긴 이른데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지금부터 같이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국내장 흐름부터 확인해 보시죠. 어제 양지수 모두 다 올랐습니다. 코스피 1.2% 상승했고요. 코스닥 탄력은 더 좋았죠. 1.76%나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올해 시장은요. 누군가에겐 굉장히 쉬웠고 누군가에겐 굉장히 배 아프고 어려운 장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하죠. 쏠림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연초부터 AI, 로봇, STO 혹은 2차 전지 관련해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집중적으로 돌아가면서 있었습니다. 확실히 낙폭과대 혹은 저PER, 저PBR 이런 종목들보다는 재료와 스토리를 쌓아가는 종목들의 관심도가 더 올라갔던 올해였습니다. 여전했습니다. 어제도요. 2차 전지 쪽으로의 쏠림 현상이 명확하게 나타났죠. 어제 에코프로 BM이 20% 폭등이 있었는데요. 어제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135%,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208%, SM도 무려 75%나 올랐죠. SM은 또 추가된 이슈가 있습니다. 카카오에서 공개 매수 15만 원을 외치며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게 또 오늘 장에 또 들썩이는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어제 장은 여전했습니다. 지난주에 보스틱 연준 의장의 연은 총재의 25bp 인상에 대한 코멘트가 계속해서 영향을 줬습니다. 어제도 달러 약세가 나왔고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어제장 여전히 2차 전지였고요. 2차 전지 내에서는 다행스럽게 어제 아침 전달했던 전고체 배터리, 삼성 SDI 밸류체인 그리고 2차 전지 장비주 강세였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네카오가 각각 4% 이상씩 상승세 확인이 됐고요. 반가운 IT 종목들의 강세도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반도체입니다만 사실 휴대폰 부품과 MLCC, 기판 쪽 종목들이 괜찮았어요. 이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만 중국의 GDP 목표에 대한 실망감이 어제 출회됐습니다. 철강과 해운 그리고 화학 등이 좀 떨어졌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이 생각보다 강한 동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래도 인플레 진정이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의 시각도 나오긴 합니다. 자, 이게 바로 어제장이었고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는 쉬운 장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요. 저희 투자뉴스 7이 이 종목과 산업의 스토리는 열심히 쌓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 2월 28일 이 소식이 바로 재료가 됐습니다. 그날 아침 브리핑 내용이었죠. 이재용 회장이 삼성 SDI에 방문을 해서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을 점검했습니다. 라고 살폈고요. 전고체 배터리란 그동안 꿈의 배터리로 여겨져 왔었습니다. 더 작고 더 강하고 더 오래가는 배터리로 화재 위험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배터리이기 때문이죠. 라고 살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를 같이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날 이 방송 이후에 전고체 배터리의 상승률입니다. 한농화성이 73%, 이수화학이 80%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엔캠, 아바코, 동화기업 등의 종목들도 강세 움직임 확인이 됩니다. 어제 EV 첨단 소재가 또 급등하면서
이어서 EV 첨단 소재도 짧은 시간 안에 지금 30% 상승 나타났죠. 시장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짧은 시간 안에 털고 있습니다. 대표 주자들부터 해서 과거에 전고체 배터리에 뭐를 했다더라라는 사돈의 팔촌 종목들까지 찾아내고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탈탈 털고 나면 대장주만 남거나 아니면 모두가 같이 쉬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일단 어제장에서 정말 마지막 전고체 종목으로 거론되다시피 언급이 된 종목은 레몬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그 종목이 어제 시간외까지 강세 움직임을 보이긴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에서도 일부 종목들은 강한 탄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되겠죠. 자, 어제 살폈던 내용입니다. 정부의 입김이 강해지고 있는 시장 분위기인데 그동안은 이 정부 신성장 4.0 전략에서 신일상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신기술과 신시장에서도 우리가 이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해드렸었죠. 어제장에서는 독자적 우주 탐사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이 맞췄던 것 같습니다. 살펴보시면 우주 위성 이야기도 올해 정말 빼놓지 않고 많이 거론이 됐었죠. 일상 속의 우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애플이 아이폰에 위성통신 기능을 탑재한 게 지난해입니다. 그리고 애플 워치까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등장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애플이 탑재하고 나서 삼성과 그리고 하웨이와 같은 다른 후속 업체들도 계속해서 탑재를 할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시장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 밖에 퀄컴이나 AT&T, 굵직한 세계적인 기업들도 우주 위성에 계속 노리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주 위성 사업은 지금 3강 구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링크, 원웹, 아마존 등이 되겠고요. 이들은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 한국 업체와 손을 잡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에게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안정적인 밸류체인을 구성하기 위함일 텐데요. 한미반도체, 코세스, 국내 특수강 소재 업체들, 인텔리안테크, 켄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제장에서도 AP위성, 세트라가이 이런 종목들 강세 움직임 보였거든요. 올해 나아진다면 꾸준하게 이 이슈는 정책 모멘텀과 함께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스타쉽이라던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있기 때문인 거죠. 자, 다만 우주 위성이 커진다면 같이 악어와 악어새의 관계로 따라갈 수 있는 쪽은 반도체와 기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피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미국장입니다. 모처럼 애플 덕분에 버텨냈습니다. 자, 사실 장 출발할 때 분위기만 해도 뉴욕장이 나쁘진 않았는데요.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을 다 반납한 채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정확히 이 흐름과 동참되는 게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강하게 뛰어오르면서 시장 탄력이 떨어졌죠. 시장은 지금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상하원 연설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무슨 말을 뱉을 것인가 혹은 주 후반에 있을 고용보고서에서 어떤 얘기를 꺼내 놓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건 애플이 잘 버텨주면서 시장을 지지해줬죠. 애플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장에서도 괜찮았고요. 자, 어제도 모건 스탠리가 투자 의견을 상향했습니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6년 만에 애플에 대한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애플은 30%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덕분에 애플이 버텨주면서 시장은 좀 잘 움직일 수 있었고요. 반도체나 전기차, 산업용 로봇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진 움직임이 나왔고요. 반면에 태양광이라던가 방산, 바이오, 정유 쪽에서는 상승세가 확인됐습니다. 정유는 유가가 올랐습니다. 사우디에서 가격을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온 영향이었고요. 머크 같은 경우는 임상에 대한 긍정의 이슈가 들려오면서 좀 종목 탄력도로는 가장 좋았던 대형주기도 합니다. 자, 뉴욕장에서도 중국에 대한 실망감은 반영이 됐어요. 철강과 화학, 구리, 알루미늄, 금속 관련한 쪽에서는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뉴욕장 흐름이었고요.
또 하나의 이슈죠. 테슬라가 가격을 또 낮췄습니다. 모델 S와 모델 X 뉴욕에서 가격을 낮췄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테슬라가 올해 들어서 뭐 일부 가격을 낮췄다 올렸다 낮췄다 뭐 계속 이런 반복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전반의 기조는 어찌됐건 대중화를 위해서라도 치킨 게임을 하겠다라는 뭐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달러 없는 직판 구조죠. 전기차에서는 거의 압도적이다 보니까 가격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입니다. 테슬라의 치킨 게임 다른 업체한테는 당연히 부담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시장 분위기와 함께 또 자동차나 전기차 쪽 종목들의 탄력은 다소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 대신해서 페라리를 뭐 전기차 탑픽으로 꼽겠다 이렇게 의견을 내놓기도 해서 전반적으로는 조금 탄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자, 그럼 우리 2차 전지 쪽도 살짝 흔들림을 예상을 해봐야 될지 거기에도 불구하고 뭐 Q가 증가하니까 소재, 장비 더 늘어날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지 2차 전지의 상승 논리는 정말 어디까지 갈지는 우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이슈입니다. 블룸버그가 다음 겨울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150유로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이후에 탄소 배출권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작년 9월에 65유로였어요. 톤당. 그런데 지금 105유로 찍고 지금 97유로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석탄 사용이 지금 늘어나는 분위기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 가격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시장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관련해서 탄소 배출권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할 종목들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장 반응 보여줄지 확인을 해보죠. 자, 로봇 뉴스, 뭐 전기차 뉴스는 계속 나오네요. 전기차 나노 지지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레몬과 톱텍이 어제 시간 외에서도 강세였고요. LG 엔솔이 테슬라 4680 이 차세대 배터리 양산 투자에 돌입했다라는 얘기에 또 시간 외에서 세아메카닉스, 지아이텍 등이 올랐습니다. 중국에서 5G 기지국 대폭 늘리겠다라는 강한 의지 피력하면서 장비주 영향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좀 깜짝 놀랐어요. 대만에서 블랙핑크 공연 암표 45배 표값이 폭등했다고 합니다. 표 한 장에 1,700만 원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YG엔터, YG플러스, 블랙핑크 등에 업고 갈 수 있을지 보죠.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어떤 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뉴스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산업 뉴스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내용 어떤 겁니까? 네.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신재생 에너지를 한번 해보면 네.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또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거 괜히 했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지 확실하게 않을 거예요. 전문가분의 의견이 필요하다라는 네. 생각을 절실하게 또 느꼈는데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일단 시장에서 태양광과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물론 일부 종목들이 좀 더 집중적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뭐 태양은 빛나고 바람은 불고 있는 상황이죠.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본다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OCI라던가 좀 더 태양광 쪽에 집중적으로 했던 종목들은 어제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가는 나노신소재나 뭐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 나타냈고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현재 거래 정지 상태라는 부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동국산업이 상당히 강한 시세를 나타냈었죠. 그리고 태웅이나 동국 SNC, CS윈드 등등의 종목들이 올랐고 어제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함께 616억 원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3%가량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단 좀 이쪽을 찾아보면서 고민이 됐던 거는 그동안 신재생 얘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았어서 이게 소외된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흐름이나 최근 1개월 정도 흐름을 좀 체크해보면 이 중에서도 조용히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섹터 자체가 좀 소외가 되긴 했지만 그 속에서도 열심히 오르는 종목 다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단 국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먼저 흐름을 좀 보면 OCI가 25%가량 올해 들어서 올랐고요. SK
SDN이나 신성 ENG,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0%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한화솔루션은 좀 빠졌었고요.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44%나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외 종목들 시세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미국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흐름을 좀 본다면 퍼스트솔라가 어제 장에서도 또 신고가를 썼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들어서 45%나 올랐었고 어제 장에서 간밤에 이 태양광 관련주들이 일제히 또 오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수가 보합권 혼조 마감했지만 그래도 나름 태양광 에너지 쪽에서 1%대 상승률이 각각 나온 거고요. 엔페이즈 에너지나 넥스테라 에너지 같은 종목들도 상승부를 켰고 지금 뭐 태양광 관련해서 탄 ETF 그리고 풍력 관련한 팬 ETF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는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지속되는 모멘텀이라고 좀 적어봤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주들은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부분들이 시세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러시아의 유럽 가스 공급 중단 사태 때문에 각국에서 에너지 자립 정책을 내놓으면서 민간 기업으로의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IRA 법안과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과 관련해서 이달 중으로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체크가 필요하죠.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더 강한 흐름을 나타냈었습니다. 하지만 워낙에 지금 높은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는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난해 풍력 쪽은 좀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운송비 같은 비용 증가 때문에 좀 많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냈던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올해는 좀더 수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분기부터 대규모 수주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도 연초부터 올해는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에 집중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풍력 관련해서 뭐 플랜트 사업 관련해서 이제 조만간 코스닥 시장에 또 상장하는 기업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금양 그린 파워입니다. 그린 에너지로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겠다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있는 기업인데요. 공모가를 지금 희망 공모 가격에서 이 상단에서 10,000원 정도를 더 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관 수요 예측에 이어서 일반 청약까지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일반 청약의 경쟁률이 1312대 1을 기록했고요. 청약 증거금만 5조 원가량이 몰렸다라고 하죠. 13일에 코스닥 시장에 입성이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 들어서 사실 IPO 했던 기업들 흐름이 정말 좋았잖아요. 그래서 따상을 할 수 있을지도 기대감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유심히 지켜봤다가 또 이 종목이 올랐을 때 그날 신재생 에너지들 흐름까지 한번 같이 체크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좀 계속해서 고민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시장에서 워낙에 지금 뭐 2차 전지라던가 다른 섹터가 더 강하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쪽은 크게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상승을 보고 우리가 잠깐의 또 기대를 해도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지속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보고 계속해서 관심 가질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나 안 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검찰 측에서 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에게 특경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서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기 그리고 200억가량의 횡령과 뭐 배임 같은 여러 가지 개인 비리 혐의도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고 어제 정규장에서는 뭐 1% 가까이 빠졌었고 이 소식이 나왔음에도 시간후에서는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주가를 보시면 오히려 이런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 타이어 가격이 또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상황 속에서 주가는 잘 가고 있거든요. 뭐 거의 최고가 부근에서 약간 눌려 있는 상황인데 이 오너 리스크와 그리고 각종 호재 어느 쪽에 무게를 더 맞춰야 하는 것인지도 시간 된다면 여쭤보겠습니다. 네. 신재생 쪽, EU에서도 관련해서 신재생 보조금 언급도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정말 타이밍 잘 잡아주셨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잠시 후에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반가웠던 쪽 중에 하나가 IT 부품인데, IT 부품 쪽도 살펴보도록 하죠. IT 부품사들의 전방,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 모든 것들이 되겠죠. 웬만한 거엔 다 부품들이 들어가니까요. 로봇이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전기차, 자동차 등이 되겠습니다.
IT 부품 산업의 전방 산업들이 꽤나 분위기가 호전되고 있어서 IT 부품사도 관심을 갖자라는 논리 등이 등장하고 있네요. 대표적인 게 전기차입니다. 작년 1월에 전기차는 그 전년도 대비해서 84% 판매량이 늘었었다라고 합니다. 올해는 그거보다는 높지 않았어요. 조금 증가한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의 경기 이슈도 있었고 중국도 아직 완연하게 리오프닝 되지 않았었기 때문이고 중국의 보조금 축소 얘기도 있었죠. 그렇지만 전기차 시장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전기차에는 수많은 IT 부품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기저효과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 1월에 전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중국 관련한 소비의 움직임들이 많이 바뀔 것이다. 처음에는 품귀 현상 쪽에서, 그 다음에는 적응을 하고 나면 의료, 화장품, 치과, 의료기기 이런 쪽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는 산업재 쪽으로 갔다가 마지막에 가전과 IT 하드웨어 쪽에서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살폈었는데요. 드디어 IT 가전 쪽에서 중국의 수요 회복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IT 부품 산업의 지금 현 상황은 기대치를 어느 정도로 가져가야 될까요? 본격적인 성장이다, 회복의 신호탄이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지금은 양호하다. 기저효과로 인해서 작년에 너무 안 좋았으니까 이제 조금 좋아질 거야. 이 정도의 기대치만 놓고 봐도 IT 부품에 대해서는 지금보단 나을 수 있다라는 시각을 갖고 갈 수 있습니다. 중국의 휴대폰 생산이 3월부터 성장으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죠.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삼성의 울트라 모델 판매 비중이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서도 신모델의 사양을 올린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핸드폰 사양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탑재되는 부품들도 변화가 생긴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모듈이나 MLCC, OSI, 이 손떨림 보정 관련해서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한 부품사들 관심을 가지자라는 시각이 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전기차 쪽에 고사양 MLCC 모멘텀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 찰나에 어제 나왔던 소식이죠. 아이폰 안 팔렸나? 애플 협력사 폭스콘 2월 매출 뚝 떨어졌다. 어제도 살짝 살피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기저의 효과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좋지 않은 뉴스가 나올 때 최악의 뉴스는 바닥의 신호다, 이런 식으로 해석되기도 했는데 어제 시장에서는 그 맥락이 조금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변화들을 살필 수 있을까요? 자동차 전장화 그리고 전기차 판매량 증가는 결국 고용량 MLCC를 끌어당깁니다. 어제 MLCC 관련주들의 강세가 바로 그 요인이 되겠고요. 스마트폰 프리미엄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의 사양을 올려가는 흐름이 나오죠. 그렇다면 그중에서도 카메라 모듈 하드웨어 상향 속에 엔코드 OSI가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거는 폴디드 줌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술을 탑재한 신제품을 생산하는 곳들이 삼성전기와 자화전자, MC넥스가 되겠고요. 어제 장에서도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그리고 DDR5도 작년보다는 나아진 상황이고 챗 GPT도 이슈가 됐죠. 전장과 서버, 이 모든 변화를 같이 안고 가는 쪽은 또 기판이기도 합니다. 어제 장에서 BH, 대덕전자 등의 종목이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심텍과 삼성전기, 이수페타시스 등의 종목도 강세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점이 있죠. MLCC, 카메라 모듈 혹은 기판 쪽에 다 들어가는 업체가 지금 삼성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삼성전기 얘기할 때마다 느꼈던 건 정말 이놈의 삼성전기였거든요. 잘 안 갔습니다. 작년뿐만이 아니고요. 한 2년 동안의 삼성전기 주가 흐름 보시면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죠. 바로 중국입니다. 삼성전기는 중국 MLCC 관련해서 발목 잡힌 요인이 있었었는데 중국의 봉쇄가 풀려가기 시작하면서 역시나 기대감 속에 오름세를 보였던 거죠.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사업부가 카메라 모듈과 MLCC 그리고 FCBGA 등을 필두로 한 기판입니다. MLCC 부분에서 다른 세계적 업체들은 점유율이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트렌드포스에서 삼성전기는 점유율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악에서
나아지는 쪽의 방향을 가고 있는 삼성전기를 비롯해서 IT 부품사들 조금 주목해 볼 수 있을지 전략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IT에 대한 이야기들부터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죠. 지금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만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뉴욕은 이제 보합권에서 뭐 강보합, 약보합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뭐 의회 연설과 또 고용에 대한 데이터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죠? 네, 유난히 이제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닥이 유난히 좀 강한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 끝이 언제일지가 다들 궁금하실 것도 맞고요. 저도 사실 이게 요즘은 또 최근에 보시면 또 지수만 오르는 경향이 또 굉장히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오르는 종목과 떨어지는 종목들의 비교를 하면은 이제 뭐 상승장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그렇게 괴리가 크지가 않아요. 사실 뭐 상승 400 종목, 하락 400 종목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상승장이기보다는 지금은 개별주의 장세가 너무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어제 보시면은 또 LNF는 또 약했고요. 에코프로비움은 강했습니다. 사실 2차 전지만 강하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특이한 또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수급이 언제까지 오를지 여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뭐 지수가 좋기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강세가 있고 이제 오늘은 예를 들어 내일을 뭐가 오를까를 고민을 하는 게 더 좋은 시점인 것. 즉 이제 내일 지수가 오를까 떨어질까 홀짝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일 어떤 섹터와 어떤 테마가 시장을 주도할지를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수많은 정보는 다 제공을 다 해드리고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충분히 그 테마성 이슈에 대해서 좋은 공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방송은 계속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2차 전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좋다 하시고 2차 전지가 없는 분들은 2차 전지만 내려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려야 내 종목에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는 느낌인데 그만큼 좀 온도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삼촌이 연락이 와서 요즘에 사람들이 어떤 종목이 좋대?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날 출연자분이 LNF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뭐 LNF 이런 거 얘기 나오더라고 이랬더니 제가 그 한 종목으로 삼촌에게 신이 됐습니다. 저희 삼촌이 연락 오셔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뭐 얼마를 투자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또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제 저희 삼촌께 조심해라고 전화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요즘에 그렇게 고민이 됩니다. 자,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 진만쌤인가 봐요. 네, 그 LNF. 네. 네, LNF를 제일 많이 말씀하셨던 분이 또 쌤 같기도 한데. 네, 삼촌은 접니다. 네. 네, LNF 비롯해서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들도 추가적인 전략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 좀 살펴볼게요. 이건 정말 저희가 나이스 타이밍 브리핑을 잘했어요. 전고체 배터리 잘 갔는데 이것도 뭐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에 이 정도 올라버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팔아야겠죠?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순환매의 끝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가면은 돈이 돌 때 다 돌았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었고, 일단 저는 트리거죠. 이제 어떤 하락 혹은 이제 상승의 주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일단 3월 14일이죠. 다음 주에 뭐 CPI 발표도 있고 그다음에 유럽 쪽 IRA 법안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일단 수급 자체가 오랜만에 들어온 수급이어서 이게 급하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전고체 배터리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아직은 좀 무형의 기술입니다. 아직 그런 기술 자체가 양산화되기에는 조금 이르고요. 관련해서 종목들이 오른 종목들이 그 안에 충분히 이제 알짜 종목들도 많지만 사실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오른 기업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실 이수화학도 제가 여러 번 코멘트는 드렸고 사실 물려 계신 분들 많았지만 뭐 돌아 한 번은 기회는 올 거다라고 코멘트 드렸는데 사실 이수화학이 갖고 있는 시총과 그다음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비해서는 사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그런 이제 실적 개선세의 흐름을 전혀 못하는 기업들, 즉 이제 순수하게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 정도로만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즉 이제 전고체 배터리까지 갔으니까 시장은 새로운 이제 2차 전지 안에 테마를 찾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좀 관건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는 아니겠지만 거의 끝물이다. 이제 조심을 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사실 이 정도 오르면 갖고 계신 분들도 마음 한켠이 좀 불안하거든요. 그 불안감을 감아서 또 전략을 감안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재생 쪽 들어가 볼게요. 전 시간에서 한 2주 전부터 해서 신재생 얘기가 스물스물 꽤 많은 분들이 해주고 계십니다. 신재생도 모멘텀으로는 다 받을 것들이 있긴 해요. 근데 탄력도가 어느 정도일까가 관건입니다. 네, 사실 환경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양광과 풍력 간에 좀 괴리가 좀 있었죠. 하나솔루션이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되면서 풍력보다 확 치고 날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이제 풍력 쪽이 일단은 실적이 그간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턴어라운드 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시장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이런 우호적인 영업 환경을 계속 받을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즉 조선주랑 조선업계랑 좀 비슷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굉장히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좀 아쉽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퍼스트솔라가 계속 오르는데 거래 정지여서 이 수급을 전혀 못 받습니다. 지금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이 수급을 단독으로 좀 받아가기에는 아쉽네요. 조금 아쉬운 주가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내달 30일까지 거래 정지이기 때문에 사실 태양광은 그 사이에 어떤 모멘텀을 갖기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전후로 이제 재상장 혹은 거래 정지가 해제가 되는 전후로에서 한 번 정도 이슈 몰이는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 번 정도 다시 코멘트 드리려고 하고요. 더 풍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면 어제 CS 윈드의 계약 공시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우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풍력에 대해서는 신고가를 갈 만한 혹은 이제 52주 신고가를 갈 만한 그럴 좀 체력과 유동성은 제한이 되고는 있지만 조정이 나왔을 시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는 말씀. 즉 박스권 매매를 하기 굉장히 적합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종목을 보시기보다는 좀 사실 CS 윈드 한 종목만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너무 어렵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지표 흐름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대장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 주가에서는 사실 조금 사실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현재 구간에 10% 정도의 상승 요령은 조금 더 남아 있다라는 말씀으로 바닥권에서 매수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하나솔루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하나솔루션이 재상장할 때 그때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대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S 윈드와 하나솔루션 어찌 보면 박스권 매매가 될 수 있겠습니다. 눌릴 때 담아서 기대치를 정말 지나치게 높이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표 종목들 위주로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신 거죠. 퍼스트솔라의 상승을 아직까지 받아가지 못한 하나솔루션 거래가 재개될 때 관심을 갖자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IT 부품으로 가볼게요. 모듈, MLCC 혹은 기판 다 반갑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엄청난 확신에 찬 고는 못할 것 같고요. 일단 관련한 종목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예수금이 있으면은 사실 주식을 사고 싶은 시장이잖아요.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싶은 시장인데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내가 들어가면은 고점이 될까봐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이제 IT의 신이죠. 박기판님이 이제 기판 이슈로 잘 다루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부담이 없는 자리입니다. 즉 여기서 지수가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이미 업황에 대한 저점이 나온 섹터가 이제 IT 부품 쪽이죠. 전반적으로 위로 간 종목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중국발 이슈죠. 즉 이제 중국향 스마트폰 향이 굉장히 활발히 되면서 즉 삼성전기 같은 종목들은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실제로 이제 AI 묻은 이제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들은 정말로 주가 탄력성이 강하게 나타. 즉 이제 섹터별로 종목별로 괴리가 굉장히 심한 섹터 중에 하나가 IT 쪽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즉 이제 2월을 주도했던 AI 흐름을 못 받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전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이제 심택이나 대덕전자 같은 종목들은 정말로 소외를 많이 받았고요. 이제 그한 조용조용하게 좀 바닥권에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봉을 보시면 정말 오랜만에 한 2개 정도의 양봉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금이 있은 걸 정말로 참을 수 없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투자하기 좋은 그런 구간이라는 말씀과 함께 지금 이제 심택과 대덕전자 이미 실적에 대해서 고점에서 약간 꺾인 부분들이 좀 있지만 업황이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쪽이 또 이전에 호황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늘보다는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신다는 분들께서는 정말로 적극적으로 매수하셔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굉장히 좋은 시점에서 잘 다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핌텍과 대덕전자 두 종목 큰 돈을 아마 넣어두기 좋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각과 또 스토리 그리고 기술적 분석 또 산업에 대한 분석까지 같이 더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맛생과 함께 호흡하는 게 조금은 쉽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이제 진맛스픽을 열어보겠습니다. 유럽 다시 환경에 관심, 미리 주목할 관련주. 유럽이 사실 그동안은 막 경제 이슈, 뭐 전쟁 이슈 이런 쪽에 관심 두고 있다가 다시 이제 또 환경 쪽에 애정을 쏟는 것 같아요. 네, 아까 탄소 배출권 다뤄주셨던 것 네네. 같은데 이제 관련해서 보통 유럽은 이제 약간 좀 살만하면은 이제 약간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3월 14일 날 이제 여러 가지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들 나오는 것도 비슷한 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오르는 거 보니까 관련해서 이제 환경 속으로 다시 들어갈 만한 그런 기업들이 호황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수급 유동성 이제 즉 순환매 장세에서 한 번 정도 이런 이제 탄소 배출권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게 나타나지 않을까라 해서 저도 이제 두 종목 가져와 봤고요. 다들 뭐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제 KC 코트레가 그린 케미칼 두 종목, 뭐 탄소 포집 관련주 혹은 이제 탄소 중립 관련주 한 번 정도 관심 딱 가지 좋은 시기다라는 말씀과 함께 테마 장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일 지수가 오를까 떨어질까를 맞추는 것보다는 내일 무슨 종목이 오를까 어떤 섹터가 이제 기회를 잡을까라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한 번 정도 이제 이런 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나오기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두 종목이죠. KC코트의 그린케미칼 두 종목 관심 가지면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또 브리핑을 할 수 있을 만한 좋은 주가 흐름이 나오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일 장이 어떻게 될까 보다는 내일 뭐가 갈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와닿네요. 자, 진맛생과 함께 저희가 호흡했던 종목들 중에 2차 전지가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눈에 띄는 게 지금 첨보도 들어가 있고 첨보가 33%, CIS 15%, PNT 한 14% 정도 된단 말이죠. 이게 각각 좀 특성이 다른 종목들이라서 첨보, CIS, PNT, AS 짤막하게 한 줄씩 주십니다. 네, 첨보는 이제 뭐 LFP 배터리 관련된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오면서 좀 어느 정도 쇼커버까지 같이 있는데 저는 사실 주가는 조금 더 오르기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일단은 또 2차 전지라는 게 또 오르면 또 빠질 때도 확 빠지니까 조금 더 갈만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첨보는 조금 더 상승 한 10% 정도 상승 여력도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CSI나 PNT는 사실 CSI는 뭐 이제 제가 장비주 같이 엮어서 그때 코멘트 드렸던 것 같은데 장비주는 아직 더 가도 됩니다. 사실 CIS도 PNT도 꽤나 많이 오르긴 했지만 조금 더 상승 탄력은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보통 전고체 배터리 나오고 장비주 한번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차 전지 테마가 마무리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다뤘던 AS했던 세 종목 모두 다 상승 여력은 존재하되 내가 이익을 실현하기 좋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실 너무 큰 기대보다 즉 이제 너무나 이제 주가에 대해서 혹은 종목에 대해서 너무 큰 이제 기대감을 가지면 그만큼 실망도 크기 때문에 내 이제 평균 단가에서 어느 정도 5% 구간이 이탈하게 되면 나는 이 종목을 이제 딱 이익 실현할 거야 이런 마인드 세팅을 하셔야지만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막 100%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10% 정도는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제 업사이드를 어느 정도 체크하셔서 적당한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성장성은 계속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시세적 측면에서 이제 이익을 챙겨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고 계신 것 같아요. 진만쌤은 이제 소통하실 때도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고 요즘 전략을 짜시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제 다들 궁금해 하시는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올리면은 언제까지 갈까요? 에코프로비엠이 언제까지 갈까요?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습니다.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가늠을 하기 너무 좀 괴이한 좀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면서 이제 뭐 좋은 건 좋은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같이 소통을 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더 늦지 말고 오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쌤. 네. 그래서 요즘에 매번 못했던 가나 안 가나를 좀 살피겠습니다. 네. 한국타이어가 악재성 이슈가 나왔어요. 회장의 구속.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으로는 앞서 수정 앵커도 브리핑을 해주셨지만 꽤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전기차용 타이어 이런 쪽 모멘텀도 안고는 있고요. 어찌 판단하세요? 사실 이제 악재 소멸의 그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3월은 매번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장 폐지를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굳이 이제 갈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보시면은 하나둘씩 이제 뭐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매일매일 하나 정도는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회사의 유무보다는 이제 횡령 배임 같은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남들 좋을 때 조금 이제 이슈가 좀 이슈로 인해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회사 자체 모멘텀 주가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가도 괜찮지만 이런 부분들을 발목을 잡은 요소들로 작용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수의 주가의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가도 되지만 이런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굳이 다루기보다는 조금 더 깔끔한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이런 이제 뭐 중간중간에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굳이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네요. 한국타이어 테크놀로지 이슈가 뭐 좋은 쪽 이슈는 아니니까 지금 좀 더 깔끔한 쪽 종목들에 더 많은 할애를 해보자라는 판단이었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전략 오늘 진만쌤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